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마을진담입니다. 자, 마을진담 @경기 여주편입니다. 여주에 왔는데요. 오늘 두 분의 게스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저쪽 옆에 조금 많이 뚱뚱한 친구가 들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오늘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오늘 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좀 바꿔왔는데요. 우선 먼저 바로 옆에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분이시고 늘 푸르고 자연 속의 학교입니다. 늘 푸른 자연학교의 김태양 교장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푸른 자연학교의 교장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예. 그 옆에는 저희가 또 학교를 온 거는 사실 처음입니다. 이 학교로 오다 보니 제가 교육의 공간이고 해서 교육 전문가라고 해서 모셨습니다. 교육학을 아마 하셔서 오늘 아마 날카로운 질문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김영미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서로 배움 사회적 협동조합 성장과 비전 대표 김영미라고 합니다. 저 그 이름에서 아시겠지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배운다는 그런 교육 철학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협동조합에서 대표로 일하고 있습니다. 뭐 날카로운 질문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구수하게 들으면서 궁금한 거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까 하는데요. 네. 근은화TV를 또 운영하고 있어요. 제 마을진담보다는 약간 구독자가 많아서 저희가 곧 따르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경시를 할 텐데 아직은 좀 많아서 저는 특별한 대우를 좀 해드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한 번 더 얘기할게요. 근은화TV가 제가 메인은 아니지만 그냥 누구나의 이야기구나. 그래서 근은화TV예요. 누나 뭐 오빠 이런 누나가 아니라요. 그래서 일상의 소소한 이야기 거기다 플러스 조금 생각하는 그런 컨셉으로 진행하는 근은화TV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네, 우선 늘푸른 자연학교에 왔으니까 이제 늘푸른 자연학교가 어떻게 생겼나 여기 딱 들어오게 되면 느낌부터 다릅니다. 그러니까 벽돌 자체도 빨간색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가 각각의 색깔들을 갖고 있는 좀 특이하고 이 운동장에 가면 고인돌 같은 것도 좀 있고요. 잔디로 쫙 있어서 그야말로 우리가 도시에서는 보기 좀 어려운 그런 곳인데 여주가 약간 이제 도농 복합적인 성격이 있었는데 늘푸른 자연학교에 대해서 또 뭐 교장선생님 자신도 좀 소개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늘푸른 자연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늘 푸른 자연학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양이라고 합니다. 저희 학교는 농산어촌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하는 협동조합으로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학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학교를 사람들이 늘 푸른 자연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늘 푸른 자연학교는 경기도청 교육정책과에 등록이 되어져 있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영리적 성격을 띠고 있는 늘 푸른 자연학교라고 하는 기관과 그 다음에 일반 협동조합인 영리법인이죠. 농산어촌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있는 방과 후 학교이자 농촌유학센터입니다. 농촌유학 그러면 경기도에 계신 분들은 좀 약간 낯설 것 같아요. 왜냐면은 농촌유학이라는 건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 6개월 정도 이상 머물면서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에서 농촌의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그런 학교이거든요. 근데 보통은 강원도 아니면 경상도, 전라도 지역 쪽으로 농촌 유학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려고 하고 있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 서울시 교육청과 그 다음에 이제 전남도 교육청이 서로 간의 농촌 유학 협약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100명 이상의 아이들이 전남 쪽에 있는 농촌유학센터로 연계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협약과 그 다음에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한 40여 개의 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농촌유학을 시작한 지 한 6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경기도는 경기도민이 늘어나야 되어지는 부분에 별로 관심이 없다 보니까 농촌 유학에 대해서 경기도청 자체에서 잘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조례도 아직은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전라도 단위나 이렇게 도 단위, 광역 단위에서는 지원 조례가 만들어진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재 여주시의 시장님으로 계시는 이양진 시장님께서 제가 처음에 여기 농촌유학을 시작할 때 시의원이셨는데 이 학교가 생기자마자 사실 처음 오셨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학교냐 라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여주시는 농촌유학 지원 조례를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이 6개월 정도 저희 학교에 농촌유학을 온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대안학교인가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대안학교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여기서부터 3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점동초등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점동초등학교의 분교였던 당연 분교장입니다. 1996년도에 폐교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폐교가 된 이곳을 저희가 늘푸른 자연학교라고 리모델링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건물이 교육공간이고 양 옆으로 보면 3층짜리 건물 하나와 지금 이 옆서에 있는 2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곳이 농촌유학센터입니다. 농촌유학센터는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대도시의 아이들이 초등학생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대상이 2, 3, 4, 5, 6학년 아이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전입을 합니다. 주민등록법상 초등학생 아이들의 전입은 반드시 성인인 학부모의 동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주민등록 등본을 떼면 저는 지금 50명의 아이들이 제 밑으로 쪼르르륵 있어서 법적인 제가 대리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은 이 여주시의 주민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인근에 있는 학교로 아이들이 공교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 되고요. 다만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학교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또 대도시로 아이들이 다 빠져나가는 이유는 그만큼 교육과 문화적인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여주시도 사실은 지금 인구 소멸 도시로 경기도에 올라와 있습니다. 또 여주시 안에서도 점동면은 인구 5천이 좀 안 되는 동네인데 우회도로가 뚫리면서 점동면이 아마 여주시에서도 읍면 중에서는 제일 먼저 사라질 수 있는 면에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 근데 지금 이 늘푸른 자연학교라고 하는 농촌유학센터가 생기고 나서 지금 현재는 엄청나게 인구가 늘고 있다. 네, 인구도 늘고 있고 왜냐면 활동가인 선생님들도 이리를 이주하고 학부모님들 중에도 아예 귀촌을 결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 아이들은 다 지금 여주 주민이 된 거니까요. 이게 평균 연령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낮춰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령화에 역행하는 분이라고 계시네요. 저는 사실 여기 이 교장 선생님을 안 거는 작년에 좀 뵙고 알아서 제가 한번 여기 꼭 오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도 이쪽에 점동면에서 뭔가 하신다는데 학교 선생님이라 그러길래 대안학교 선생이구나. 그러고서 저는 정말 오늘 왔는데 오늘 보니까 대안학교라기보다는 이제 다른 측면에 있고 제가 여기 질문지대로 사실 잘 하지 않지만 1부터 6가지가 있는데 1-1을 물어봤는데 1-5까지 가버렸어요. 5번까지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거의 이제 끝낼 분위기가 지금 얘기하신 거에서 질문을 뽑아내면 어떨까요? 그래서 지금 쭉 브리핑을 하셨는데 대표적인 그 생산품 프로그램이 이제 농촌유학센터잖아요. 지금까지 배출했다 그럴까? 그런 학생들은 몇 명이었고, 그 다음에 그것의 성과? 이런 거는 뭐라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지금 처음 저희가 센터가 생기고 나서, 시작했었을 때 인원이 20여 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저희가 첫 경쟁률이 6대1이었거든요. 저희가 일반 협동조합인 농산어촌 교육협동조합이라고 하는 법인격으로 시작했던 이유가 사실 저는 아까 저에 대한 소개도 좀 해달라 하셨는데 안산 지역에서 야학을 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상록수 야학이라고 하는 이제 지역 공부방을 좀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였냐면 아이들이 야학은, 그러니까 지역 아동센터 지역 공부방은 아이들을 재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난 다음에
어떤 일들이 생겼나 봤더니 이제 그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갔었을 때 그런 구타나 아니면은 같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뭔가 범죄나 안 좋은 상황 속에 처해지는 네. 안타까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이 아이들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적인 모델이 뭐가 없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사실 50여 년 전에 일본에서 시작됐던 교육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산촌 유학이거든요. 이 아오키라고 하는 초등 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농촌 유학이라 하지만 대한민국은 일본은 좀 산촌 유학이라고 표현했는데 소다테루카이 그러니까 이제 키움회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런 법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전역에 산촌 유학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효과가 좀 있다 보니까 일본에서 지자체에서도 뭔가 산촌 유학을 보급해야 되겠다 하면서 버블 현상이 막 생겼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하드웨어나 휴먼웨어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좋다라고 해서 생겼었을 때는 덩그러니 유휴지로 하드웨어만 남고 운영이 안 되어지는 상황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 버블 현상을 겪고 난 다음에 현재 일본은 산촌 유학은 막 이렇게 대한민국처럼 진일보해 가지 않고 그냥 좀 머물러 있고 소다테루카이라고 하는 법인에 의한 산촌 유학만 근근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왜 민들레 출판사라고 하는 김경옥 선생님과 이제 현병호 대표님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에 소개하기 시작하신 지 한 10여 년이 지났고요. 그 다음에 일기를 잃었던 그 농촌 유학의 분들이 계신데 시골살이라고 하는 농촌 유학과 또 지금 엄청나게 유명한 단양의 한드미 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정문찬 대표를 중심으로 한 그 농촌 유학 1기가 있고요. 저희는 한 3기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자칭. 이제 자칭이죠? 네네네네. 예, 자칭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것을 이뤄나가고 있는데요. 이 농촌 유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아이들로부터 좀 해로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이 벗어나서 교육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 간의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뭔가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고, 대한교육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뭐냐면 법제화가 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냥 서로 심증과 약속에 의해서 존재하고 있지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늘 불안한 마음들이 있어서 새로운 교육적인 어떤 비전을 좀 제시하고 싶고 도전해보고 싶은데 그런 어려움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농촌 유학은 아이들이 공교육을 갑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공교육을 받되 시골에서의 또 혜택이 있습니다. 적은 학급 아이들의. 근데 끝나고 나온 다음에 대도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족함을 지금 이런 폐교를 이용한 방과후 학교가 아이들에게 이제 그것을 충당시켜 줌으로 인해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한번 좀 도전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이 대안학교 쪽보다는 좀 더 있지 않았나. 큰 의미에서는 대안교육으로 보지만 작은 의미에서는 공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또 대한교육연대 안에서는 저희를 약간 하이브리드형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장점만 취해서. 네. 이제 아까 왜 시작하게 되셨는지 말씀하신 거에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사람이 이렇게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그 환경 중에서 뭐 가정도 있고 학교도 있고 마을도 있는데 야학하시면서 그 애들을 잠깐 지식적인 거나 이런 걸 가르치다가 얘네들이 집에 들어가면 그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이렇게 장기간 그 도시에 있는 그 애들이 여기 와서 머무르면서 자연과 친해지면서 서로 교류도 하고 공동체성을 키울 수 있게 하신다는 그런 취지를 잘 새겨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그런 의문은 이렇게 하는 데가 없고 훌륭하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뭐 2박 3일 프로그램이나 이렇게 가가지고 뭐 텐트 치고 뭐 하고 이런 거 끝나고 근데 여기는 6개월이라는 기간을 하니까 그런데 또 하나 드는 의문은 뭐냐면 6개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그런 환경에 또 지속적인 이 아이가 자라기 위한 환경은 아닌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 6개월 농촌 체험 이것을 한 것이 어떤 성과,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제가 좀 궁금했어요. 이 홈페이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네. 저희 아이들은
지금 이제 졸업생이 6기까지 졸업생을 배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초등과정이고 조례에 의하면 6개월 이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희는 90% 이상이 한 번 들어오면 6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여기가 이제 자기들의 마음의 고향이 이제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처음에 한 1, 2주에서 한 달 정도 이런 아이들은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다, 게임하고 싶다, 유튜브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여기서 서로 부대끼면서 노는 것들이 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머니가 너 왜 요즘 전화를 안 하니? 라고 얘기할 정도의 역전 현상이 좀 생기고요. 그 다음에 졸업하는 아이들의 10% 정도가 귀촌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설득해서 난 여주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점동 지역 혹은 아니면 그냥 여주 시내권으로 들어와서 이 여주에서의 자기의 시골살이 경험을 계속 가져가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시내에 있는 학원 선생님이 재밌는 여담인데요. 학원 선생님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학원 선생님이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라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늘자 출신 아이들 좀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아니 또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지 하고 제가 순간 긴장했는데 하시는 이야기가 수학 수업을 막 했답니다.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 수업을 막 했는데 수학 수업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잠깐 쉬는 시간이 딱 됐을 때 갑자기 아이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상의를 하더랍니다. 혹시 이해 안 되는 애 있어?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아이가 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애가 있고 나 알랑말랑해 그러면 잘 이해된 아이가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는 모습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감동적이네. 지금 닭살도 돌려고 막 이렇게 근데 학원 선생님이 더 놀랐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농촌 유학을 같이 하지 않았던 그 학원에 있던 클래스에 있던 아이랍니다. 근데 그 아이한테도 넌 이해됐어? 알려줄까?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는 앞으로 미래 사회에 우리가 자치와 협치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 학교는 우리가 협치를 할 수 있을 교육들을 제공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서 뭔가 어떤 해법과 대안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훌륭한데요. 그러면 초기에는 20명이었다라고 6대1이라고 하는 경쟁률 보면 지금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떻게 좀 지금은 60명 정원인 상태로 2층이었던 1센터가 지금 여기 엽서에 있는 3층짜리 2센터까지 지어지게 되어졌고요. 그 다음에 정원이 60명 정도로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경쟁률은 보통 2대1에서 1.5대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뭔가 대기자 명단이 있는 상태다 보니까 외부로 활발하게 아직 홍보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만약 저희가 경쟁률 1대1에서 좀 밑으로 내려가면 그때는 이제 대대적인 홍보를 할 텐데 지금은 대기자 명단에 있는 분들을 순서대로 올리다 보니까 아직은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자제를 보내고 싶어서 일단 정보를 먼저 입수하시다 보니까 그래 대기에 좀 걸어 놓으시려고 하는 분이 있긴 한데 저희가 농촌유학이라고 하는 게 여주에서 이리로 오는 건 농촌유학으로 농림부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받을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인원수에 포함이 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은 타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있고요.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이제 저희 시장님이나 이렇게는 옆에 폐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지역사회 아이들을 위한 방과 후 학교를 대신 이건 출퇴근 셔틀이 되어지는 구조로 여기가 좀 허브가 돼서 여기에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휴먼웨어가 좀 뭔가 그것들을 좀 견인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하셨는데 현재는 지자체가 그래서 폐교를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도교육감께서 아직은 우리가 매각하진 않겠다라고 해서 현재 지금 약간 대기 상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장 선생님, 이렇게 성과도 좋고 의미도 있고 이런 건데 초등학생 말고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해볼 생각 이런 것도 혹시 하셨어요?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이제 아까 어떤 어려움이 있느냐라는 것도 사실은 또 질문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처음에 저희가 여기 왔을 때 빗발치게 민원이 쏟아졌습니다. 뭐 무슨 특정 종교단체가 하는 거다. 장애인 아이들이 하는 곳이다. 얘네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졸업하는데 등수가 떨어진다. 근데 시골 초등학교에서 등수 떨어질 게 뭐가 있으며. 떨어져. 예. 그 다음에, 여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농촌 특례가 적용이 되어지는 지역이 있습니다. 군이었을 땐 다 됐고요. 지금 시로 바뀌고 난 다음에는 지금 이런 점동면, 이런 면 같은 곳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학부모님들의 저항이 엄청났고요. 대도시에서부터 온 아이들이. 근데 이제 정확히 그 규약을 우리가 매뉴얼을 살펴보면 사실은 부모님과 초등학교 6학년 과정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다 12년을 여기 있어야 특례 혜택을 받거나 뭐 이제 그런 조항들이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내용조차도 즉 저희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농촌 특례 때문에 온 아이들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막 민원이 빗발쳤고 도교육청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농촌 유학이라는 게 한 곳도 없었기 때문에 일단 담당 공무원들은 귀찮았습니다. 이 사안이. 뭔데 이 학교가 생겨가지고 자꾸 이렇게 민원이 들어오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한테는 초기에 좀 어려움이었고요.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지역사회 분들도 이해를 하시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는데 아직은 경기도는 타 지자체는 교육청이 앞장서서 농촌 유학을 지금 서로 연계시키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가장 안타까운 점이 일단 농촌 유학에 관심이 없고 이게 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고 이걸 강조. 그 다음에 관심이 없고. 여주교육지원청에 있던 장학사 입장에서는 어쨌건 여기에 폐교를 활용하다 보니까 강원도에 있는 그 선진 사례의 농촌 유학을 가서 보고 내용을 익히고 난 다음에 지금은 현재 여주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는 여기 너무 우수 사례다. 우리 폐교를 정말 잘 활용해주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얼마 전에 대구려도 대폭 할인 혜택을 좀 줘서 예, 저희가 지금은 좀 많이 편하게 여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어떻게 마련하세요? 농촌 유학센터니까 어쨌든 유학 비용을 낼 것 같고. 네네. 근데 이제 저희가 사실은 야학에서 시작되는 곳이다 보니까 대한민국 평균 농촌 유학이 어느 정도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대략 70에서 80 정도입니다. 네, 월. 1인당. 근데 이제 전라도 같은 경우 지원 조례에 입각해서 특히 이제 TV에도 많이 나왔던 대리 초등학교와 연계되어 있는 대리 농촌 유학 센터 같은 곳은 평균 농촌 그 유학비의 반 정도를 수익자 부담으로 받고 나머지는 조례에 입각해서 지원금이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야학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주시 차원에서 지원 조례는 있지만 아직은 좀 손을 직접 내민 적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일반 협동조합과 비영리 민간단체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비영리 민간단체에 이제 적립되어 있는 회비와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촌유학 지원금이 있습니다. 저희는 1년에 한 1억 조금 넘게 중앙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금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과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의 학부모 회비까지 합쳐서 평균 농촌 유학비의 반 정도를 수익자로 지금 받고 있는 운영은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그 대전 대덕구의 그 민들레 생협이라고 지금은 이제 사협이 됐죠. 예, 다녀왔는데 그 종사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페이퍼 작업을 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공감이 많이 됐는데 저희도 삼성꿈 장학재단, 농어촌 희망재단 아무튼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젊은 활동가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교육 혜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아까 이제 막차 달려서 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저렇게 상큼하고 신선하게 생기신 선생님께서 여기 촬영하러 오셨냐고 그러시는데 여기 계신 선생님들 얼굴이 아까 여기 가까이서 뵀을 때 막다 그럴까? 네. 이게 시골 살아서 시골이 아니라 농촌에 살아서 맑은 게 아니라 그 여기서 하는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즐겁게 억지로 힘들어서 하고 그런 게 아닌 것처럼 느껴져서 네네. 괜찮은데 우리가 어디를 알려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선생님들 우리가 이제 이런 대안적인 교육 형태를 유지할 때 가장 힘든 게 재정이고 재정에서도 많이 들어가는 게 소위 말해서 인건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서 일하시는데 뭐 그런 받는 어떤 보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족해 하면서 그런 거 별 문제 없이 월급을 밀른다든지 뭐 이런 일 없이 잘 운영하고 계시는 그건 거죠. 교장한테 여쭤보면 뻔한 답이 나올 것 같아서 다른 분한테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근데 이제 비슷한 구조로 가실 분들이 혹시 이 방송을 보고 네, 맞아요. 또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교육 활동하신 분들은 사회복지사 정도 수준의 급여입니다. 근데 사회복지사 수준의 급여라는 건 높은 급여가 아니다라는 걸로 저희는 지금 사회적인 통념상 받아들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정도밖에 보장은 못 해주지만 보람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면 교사 동아리 활동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합창반, 뭐 사물놀이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이들이 아침이면 공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모든 종사자들은 아침서부터 아이들 보내놓고 학교에 공교육에 아이들이 끝나고 돌아오는 오후 시간까지는 자유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가 중에 어떤 분은 어디로 가시냐면 저쪽 마을 체험마을이 있는데 체험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체험마을 사무장으로 가서 그럼 사무장 월급도 한 180에서 200 정도 됩니다. 구체적인 액수까지 얘기를. 예, 그러면 이제 소위 말해서 최소 급여와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뭔가 이 정도면 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게 좀 생기고요. 근데 이제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면 단위, 시 단위에서도 이 안에 있는 활동가들이 고급 인력인 겁니다. 여주에서는 저런 젊은 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시 차원에서도 좀 와서 반상근으로 일해줄 수 있겠냐. 중간 지원 조직 같은 곳에서. 아니면 면 단위에서도 사무장으로 좀 일해줄 수 있겠냐. 나머지 시간은 애들 오고 나선 재택으로 해라. 하지만은 뭐 그게 아닐 때는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걸로 뭔가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모든 교사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교사는 나는 쉼이 필요하다. 난 크게 돈이 필요 없다. 여기서 받는 급여만큼만 받고 나머지는 여기서 내가 자기 개발하고 싶다 하는 사람들은 대학 공부를 합니다. 혹은 자격증 공부를 하고요. 아니면 마을로 가서 뭔가 평생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활동들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만 그런 식으로 수익 구조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네. 교사 몇 분이나 되세요? 지금 마을에서 저희 도와주시려고 참여하시는 분까지 치면 한 25분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학생이 60명인데 25명이면 한 사람당 한 2.2명, 5명 네. 정도 예, 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아마 그런 내용 때문에 교육부에서 저희를 대한민국 1등 방과후 대상을 줬던 것 같고요. 상금도 받으셨어요? 예. 상금도 받았습니다. 여기는 초등학생들이 점동초등학교에 다니면서 그 방과후 학교 형태로 해서 와서 농촌 유학을 하고 있고 네. 선생님들도 농촌 유학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특이한 곳입니다.